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빌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장용준 씨, 래퍼 노엘의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등과 관련해서 최초 발생 당시부터 일관되게 당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그러니까 음주 운전을 원인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음주 측정 거부 등을 원인으로 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서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의 실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이제 기소를 한 이후에 어제 첫 번째 재판 공판이 있었는데, 그 것과 관련해서 어제 보도가 된 것을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 제목을 보시면 사죄한다던 장용준 측 재판서 다툴 부분 검토 필요라고 되어 있고, 소 제목에서 첫 공판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사죄한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던 래퍼 노엘, 본명 장용준 21세입니다. 측이 첫 재판에서 다툴 부분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신혁재 부상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패소해로 CCTV 영상을 아직 열람 등사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2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끝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바로 간단하게 이렇게 끝냈는데, 이러한 입장을 입장을 표명한 거죠. 근데 그 장 씨는 지난달 10일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그 심사에 그 불출석을 하면서 그거를 실제 포기했고, 법원에서는 서면으로만 심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그렇다면 이 장용준 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라는 취지인데, 근데 어제 재판에서는 이제 변호인이, 물론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변호인은 형사 피고인의 그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그 의무가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다툴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 보도에 의하면 이제 그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해서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데, 이러한 그 검토와 관련이 되는 그 자료, CCTV 영상은 아직 열람 등사하지 못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다 라고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그 전에 있었던 사실관계가 먼저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그 전에 수차례 반복돼 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어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 씨는 2019년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당시에 이 작년 9월 18일, 그때 9월 18일 발생 당시에는 2020년 6월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원인이 이제 음주운전해서 이제 사고를 야기한 것을 원인으로 했었는데, 이때 다시 음주 측정 거부, 이제 동일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 것인데, 이 변호인 측에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보겠다고 하는 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 물론 검토를 했든 아니면 뭐 검토를 하고 나서 재판부에다가 이것이 위법이다 또는 뭐 불법이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법원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징역형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왜냐하면 뭐 달리 변화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이 건에 대해서 유독 공무집행 방해를 얘기했을까 검토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이거는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요구를 경찰관이 했더니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경찰관을 이제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얘기죠. 폭행이나 상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 중에 직무를 수행하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을 하게 되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하는 것이, 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공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법한 공무이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이어야만 된다는 얘기는 실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다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절차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무 수행 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등장할 수 있는 변수는 여기에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을 때 그런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를 이제 한다거나 그랬을 것인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과연 체포를 할 때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미란다 원칙 고지라든가 이런 것을 했느냐 여부, 이거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에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 피의 사실의 요지라든가 체포의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권이라든가 뭐 변명할 권리가 있다거나 이러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했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영상이나 CCTV 상에 이런 것이 있다면, 변호인 측에서 뭐 특별하게 주장하거나 그런 것은 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외에 저는 어떻든 언론 보도에는 이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지만, 여기서 그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체포할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고지하지 만약에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는 설사 고지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모든 것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불법 체포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음주 측정 거부를 또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 입장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폭행 협박을 이제 한 건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 공무 수행을 하는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직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직무이어야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무라고 하는 건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머리로 들이받아 가지고 폭행해서 뭐 상해를 일으켰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 자체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또 무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여기서 실제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여기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미란다 원칙 미고지 또는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한 것인데, 그 직무라고 하는 것도 실체적인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적법성을 전부 다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의 직무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 자체 그것이 불법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무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안이 변호인이 만약에 주장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변호인 측에서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것을 이렇게 보면.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